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듣거나 지하철에서 내릴 정거장을 놓친다거나. 그런데 만약 귀를 완전히 열어둔 채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SF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500년 전 한 의사의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된 골전도 이어폰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5세기, 르네상스가 막 시작되던 이탈리아. 지롤라모 카르다노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학자이자 발명가이기도 했죠. 어느 날 그의 진료실에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청력을 잃은 음악가였습니다. 선생님, 다시는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건가요? 절망에 빠진 환자를 보며 카르다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우연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르다노는 나무 막대기 한쪽 끝을 환자의 치아에 물게 하고 다른 쪽 끝을 류트라는 악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는 들려요! 음악이 들려요! 환자가 외쳤습니다. 카르다노도 깜짝 놀랐죠. 귀로 듣지 않고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니. 물론 당시엔 몰랐지만 이것이 바로 골전도의 첫 번째 발견이었습니다. 소리가 뼈를 통해 직접 청각신경에 전달되는 신기한 현상 말이죠. 골전도 방식의 이론적 토대는 1550년 정립됐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던 베토벤이 피아노와 연결된 금속 막대에 턱을 얹고 1808년 완성된 교향곡 5번을 작곡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보통 이어폰과 헤드폰은 공기의 진동을 통해 소리를 전달합니다. 이것을 공기전도라고 하는데요. 이어폰과 헤드폰은 내부에 있는 진동판의 진동을 통해 소리를 만듭니다. 이 소리가 공기를 통해 귀에 전달되는데요. 귓구멍으로 들어간 소리는 고막의 진동을 일으키고 이 진동이 달팽이관에 있는 청세포를 자극합니다. 이때 발생한 전기 신호가 청신경을 통해 뇌로 흘러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공기전도 방식을 이용하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소리가 분산되거나 외부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귀 바로 앞에 둡니다. 이어폰은 귀 안쪽에 넣고 헤드폰은 귀 전체를 감싸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그 구조상 귀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어폰 개발은 외부 소리를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더해 소리의 몰입감에 집중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외부 소리를 차단하는 효과는 뚜렷한 장점인 동시에 명백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보행 시 이어폰을 끼면 교통사고 유발 확률이 높은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장착되면 주변 소리를 더욱 감지하기 어려워 위험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이즈 캔슬링과는 반대로 외부 소리를 들으며 이어폰에서 나오는 음악을 즐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골전도 기술에 있습니다. 뼈와 피부의 진동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기술. 귀를 막지 않고 열어둘 수 있어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쉽고 이어폰이나 헤드폰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과 웨이도형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골전도 이어폰의 핵심은 진동자라는 부품입니다. 이 진동자는 전기 신호를 받아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동자에서 발생한 진동은 이어폰 본체를 통해 광대뼈와 관자뼈 등 얼굴뼈로 전달됩니다. 뼈는 고밀도의 물질로 공기보다 소리를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음력은 뼈를 따라 진동하고 고음력은 뼈 표면을 따라 진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진동은 최종적으로 뇌이의 달팽이관에 도달합니다. 달팽이관은 뇌이에 위치한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으로 달팽이관 내의 유모세포가 이 진동을 감지하여 전기신호를 변환합니다. 이 전기신호가 청신경을 통해 뇌로 흘러가면 우리가 소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골전도 이어폰은 고막을 거쳐 달팽이관으로 소리가 도달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뼈의 울림이 직접 달팽이관에 도달하여 소리를 듣게 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발견은 무려 300년 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고 기술적으로 실용화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1920년대 드디어 전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휴고 건스백입니다. 와우, 이 사람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SF 소설계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 사람이에요. SF를 쓰던 사람답게 그의 상상력은 남달랐습니다. 1923년 그는 오스폰이라는 골전도 보청기를 발명했어요. 모양이 좀 괴상했지만요. 마치 SF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 기계는 크고 무거웠지만 청력 손실 환자들에게는 기적 같은 장치였습니다. 뼈로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발명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1933년 드디어 현대적인 골전도 장치가 탄생했습니다. 마이크, 앰프, 그리고 진동기까지 3종 세트가 완성된 거죠.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었어요. 크기가 너무 컸거든요. 헤드밴드만 해도 강폴로 만들어져서 착용하고 다니면 마치 미래에서 온 사이보그 같았죠. 또다시 37년이 흐른 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료계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즉 뼈 고정 보청기가 등장한 거예요. 스웨덴의 안데르스 첼스트롬 박사가 1977년 최초로 환자의 두개골에 임플란트를 시술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환자의 말이 지금도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1992년 드디어 현대 골전도 헤드폰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H. 베리너 보트 씨가 결정적인 특허를 냈습니다. 작고 가볍고 실용적인 골전도 기술의 시작이었죠. 바야흐로 2008년 드디어 일반인들도 골전도 이어폰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모델은 지금 봐도 좀 어색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어요. 특히 애프터 샥즈, 지금의 샥즈가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트랩지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세련된 디자인까지 정말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골전도 이어폰에 열광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안전성입니다. 조깅할 때, 자전거 탈 때, 차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위생성이에요. 귀를 막지 않으니까 세균이 번식할 걱정이 없죠. 특히 여름철에는 정말 좋습니다. 심지어 수영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물속에서도 음악을 들으며 수영하는 거죠. 마치 인어가 된 기분이랄까요? 그와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몇 분 후의 일이었다. 의사는 이 갓난아기가 평생 농화로 살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믿지 않았다. 내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내가 그 아기 아버지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 아들이 듣고 말하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아니, 그러고 싶었다. 방법만 발견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에머슨의 말을 떠올렸다. 천지를 관장하는 자연 법칙만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준다.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들어보면 올바른 가르침이 당신에게도 들릴 것이다. 올바른 가르침, 그것은 소망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내 아들이 결코 농화가 아니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나는 듣지 못해도 소리를 두뇌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내 아들의 마음속에도 심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지만 내 머리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매일 나 자신에게 다짐했다. 내 아들은 농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신념이 될 때까지. 아들이 조금 자랐을 때 청력이 약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말은 못하지만 아들의 표정을 보고 어렴풋이 알 수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충분했다.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추큰기를 사왔을 때 일이다. 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악을 듣고 완전히 흥분했다. 2시간 이상이나 추큰기 옆에서 열심히 레코드를 들었다. 그것은 지금은 널리 알려진 골전도라는 현상이었다. 물론 당시에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다. 아이가 추큰기의 실증을 낼 때 무렵 나는 아이의 두개골에서 비스듬히 아래쪽에 있는 뾰족한 뼈에 입술을 대고 말하면 아이가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아이가 스스로 자유롭게 듣고 말하는 것을 열망하도록 유도했다. 아들은 잠들기 전에 옛날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특별한 이야기를 창작해 들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렬한 소망과 자립심, 상상력을 갖도록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줬다. 아들의 불행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 있는 것이라는 내용을 신경 써서 이야기를 만들었다. 내가 저술한 책들에도 불행에는 반드시 그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감추어져 있다는 진리가 쓰여 있다. 다양히 아들의 순수함은 이런 말을 믿어주었다.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때 아이가 신문을 팔아보겠다고 졸랐는데 아내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어느 날 아들은 가정부의 눈을 피해 창문으로 빠져나간 뒤 근처 구두방에서 6센트를 빌려 신문살 미천을 만들고 신문을 팔고 다시 신문을 구입해 팔기를 반복해 해가 저물 때까지 순이익이 42센트가 되었다. 그날 밤 우리 부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그 돈을 손에 꼭 쥐고 피곤함 때문에 지쳐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 아들의 마음속에 신념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것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42센트가 증명해 주었던 것이다. 나는 너무나 기뻤다. 나는 아이에서 자립심을 갖춘 용감한 시업가를 보았다. 청각 장애인 아들은 선생님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대학까지 진학했다. 아들은 나와 아내의 뜻에 따라 수화도 배우지 않았고 일반 학교를 졸업해 대학을 진학했다. 이 일로 학교 사무국과 심한 논쟁이 있었지만 우리의 신념을 꺾지 못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전기 보청기를 시험해 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다. 그런데 대학 생활이 끝나갈 무렵 그의 생애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 우연히 발생했다. 어느 회사에서 보청기 샘플을 하나 보내왔다. 이미 보청기에 실망한 아들은 기대 없이 보청기를 귀에 대고 스위치를 눌렀는데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주변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생애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이 듣는 것과 똑같은 소리를 듣는 것을 경험했다. 흥분한 나머지 어머니께 전화하고 어머니의 말을 또렷하게 자신의 귀로 알아들었고 교수의 강의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고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샌 세계가 그를 맞이했다. 오랜 소망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자신의 불행을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였다. 보청기 회사에 편지를 써서 그의 훌륭한 체험을 상세히 보고했는데 얼마 후 그 회사의 초대로 뉴욕에 가게 되었다. 아들은 공장 안내를 받으며 보청기의 개선점이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팀과 대화를 하다가 돌연 머릿속의 불행을 행운으로 전환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을 떠올렸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청각 장애인으로 일생을 보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그 후 한 달여간 보청기관에 재검토하며 실태 조사를 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내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전 세계의 난청자들을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2년의 계획을 회사에 제출했는데 당장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도 맡게 되었다. 아들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냈다. 듣고 말하는 능력을 얻고 싶다는 소망과 신념을 아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우리 부부는 비장애인의 세계를 동경하도록 교육한 것이 그를 구했다고 나는 믿는다. 어렸을 적부터 내가 그의 마음속에 새겨준 빛나는 미래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실현된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골전도 이어폰은 공기 대신 뼈와 피부의 진동을 이용합니다. 피부에 맞닿은 부분에 진동자가 있는데 이어폰이 소리를 내면 진동이 발생하고 이것이 귀 주변 뼈를 통해 곧바로 달팽이관에 전달됩니다. 귓구멍이나 고막을 거치지 않는 것이죠. 이후 청신경을 통해 뇌로 갑니다. 소리를 귀로 듣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각장애인이나 난청 환자에게 유용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귀나 고막을 거치지 않을 뿐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존 이어폰과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청신경이 손상됐다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 힐의 아들이 골전도 이어폰으로 신세계를 본 것은
청신경이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는 경우라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골전도 이어폰도 단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음질이 일반 이어폰만큼 좋지는 않아요. 특히 저음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너무 높이면 옆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피팅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맞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흘러내리죠. 머리 모양과 귀 위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도 더 빨리 닳아요. 진동을 만들어내려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논란이 하나 있어요. 골전도 이어폰이 정말로 청력에 더 안전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죠? 고막을 거치지 않으니까 더 안전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같은 청각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볼륨과 사용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전도든 일반 이어폰이든 너무 크게, 너무 오래 들으면 청력 손상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어요. 골전도 이어폰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음량을 막 높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결론은 뭐, 골전도든 뭐든 적당한 볼륨으로 적당한 시간만 사용하는 게 답이라는 거죠. 초목이 무성한 벌판을 은밀히 이동하던 병사들이 갑자기 사방으로 흩어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손바닥만한 자폭 드론이 지면에 격돌하면서 폭발합니다. 잠시 후 적군의 추가 공격이 없음을 확인한 지휘관 명령에 흩어졌던 병사들이 다시 모여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을 시작합니다. 영화의 장면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실제 보병 전투 모습입니다. 소대급 이하로 작전하는 일반 보병이 육안으로는 식별하기도 힘든 높은 하늘에서 지면을 향해 뚝 떨어지는 자폭 드론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격 직전까지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은 물론 상위제대에서 보유한 대드론 방어 장비나 드론 탐지 장비의 적시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군 자폭 드론의 기습 공격에도 이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은 비결은 바로 귓구멍을 막지 않는 골전도 방식의 전술 헤드셋 덕분입니다. 골전도 방식의 전술 헤드셋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은밀한 무선 통신이 가능하고 주변 소음을 가감없이 확인할 수 있어 최근 우크라이나군 장병 사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병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적군의 초소형 자폭 드론입니다. 특히 자폭 드론 특유의 소음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전투부대에서는 골전도 방식의 전술 헤드셋을 필수 무선 통신 보조 장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고소음 환경에서도 깨끗하고 안정된 음질로 무선 통신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골전도 전술 헤드셋의 미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골전도 기술이 진짜 빛을 발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의료계입니다.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환자들, 중이염으로 귓구멍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골전도가 유일한 해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 목소리를 들었다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기술이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다면 골전도 기술의 미래는 어떨까요? 이미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경에 골전도 스피커가 내장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베개에 골전도 스피커를 넣어서 베고 자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제품도 있어요. VR과 AR 기술과 결합하면 더욱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상현실 속 소리를 골전도로 들으면서 동시에 현실 세계의 소리도 놓치지 않는 거죠. 기술이 더 발전하면 지금보다 훨씬 작아지고 음질도 좋아지고 배터리도 오래 갈 것 같아요. 어쩌면 정말로 SF 영화처럼 몸에 이식하는 것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500년 전 한 의사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골전도 기술. 지금은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일상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러너들, 사이클리스트들, 직장인들, 그리고 청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까지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골전도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안경업계에는 스마트 골전도 선글라스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시선 비컨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골전도 이어폰과 패션 선글라스가 결합돼 블루투스로 다양한 기기들과 연결 가능한 스마트 글라스 시선 비컨. 국내에서 개발 생산되어 좋은 품질로 정평이 나 있으며 AS를 쉽게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안경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기존 선글라스와 디자인의 차이가 거의 없이 이어폰 성능에 많은 신경을 쓴 인상을 줍니다. 특히 골전도 회전바를 9단계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자들이 각자의 신체에 맞게 회전바의 위치를 세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운동이나 레저 생활을 하면서 주변 소리를 잘 듣지 못해 불편했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 주변 소리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 시선 비컨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시선 비컨처럼 미래 골전도 기술의 활용 영역은 더 다양합니다. 골전도를 이용한 보안 인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서는 골전도 스피커를 활용 인간의 두개골이 만들어내는 소리로 사용자를 판별하는 생체 인증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되면 지문, 성문, 홍채, 안면, 정맥 인신대 이외 새로운 보안 인증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미 페이스북은 골전도 기술을 활용 피부를 통해 언어를 전달하는 하드웨어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피부를 통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스티브 잡스처럼 먼저 제품과 서비스를 상상하고 구현해 나가는 시대입니다. 골전도 기술도 누군가의 상상을 현실화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안경, 모자, 헬멧, 피부에 부착하는 이어폰, 베개, 마스크 등 수많은 제품들이 이미 출시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상상하고 그것은 언젠가는 현실이 됩니다. AI가 현실이 되어가는 지금도 인간의 상상력만큼은 한계가 없습니다.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 그리고 열정, 그것이 AI 세상에서도 인간이 AI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